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 초에 MBTI 검사를 해보았는데 INTJ가 3번이 떠서 피할 수 없는 INTJ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식의 애정 표현은 진짜 못하는 편, 츤데레임. 이건 진짜 맞아요. 제가 원래 누구를 좋아해도 네가 너무 귀엽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아니면 그 사람의 장점을 되게 칭찬하는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네. 귀엽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거의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그렇게 잘 사귀는 편은 아니다. 어렸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다. 이거 완전 맞아요. 10대 때랑 20대 초반 때 사람들과 그렇게 사회성에 대한 레벨이 쌓여지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잘 사귀는 편은 아니고,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책 읽고 이런 걸 좀 더 좋아해서 사회성에 문제가 있나라는 고민을 어렸을 때는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듣긴 하지만 사실 내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이 자리 잡고 있다. 네, 차가워 보인다는 말 진짜 많이 듣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뜨거운 열정은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한 내가 어떤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지 하고 싶은 것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조용히 숨기고 나 혼자 키우다가 이제 조용히 그 씨앗에다 물 주고 가지 트이고 나무 열매 맺히면은 그때 얘기하는 스타일. 스마트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온라인 탐구왕이다. 별의별 정보를 다 찾아본다. 근데 이거는 저도 당연히 해당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에 되게 집착하는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무슨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요. 아니면 되게 예쁜 화장품을 봤어요. 아니면은 좋아하는 작품 작가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모든 걸 다 찾아보는 스타일. 화장품이면 성분까지 다 알아보고 하나하나. 강아지면은 강아지 특성, 털 종류, 모종, 어떤 환경에서 키우기 좋은가 그런 것까지 다 찾아보고. 작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작가 일대기, 그 작가 작품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받았는지 그런 거를 좀 약간 오타쿠처럼 약간 파고드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들어줌.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좀 황당하게 들린다고 해도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존재를 하는 사실이라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편이다. 하지만 내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것도 완전 맞는데 자존심이 강한 편이긴 하고요. 확실히. 하지만 내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 게, 내가 잘났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고, 내가 본받거나 배워야 될 만한 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 제 자신이 엄청나게 똑똑하다거나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네. 감정에 휘둘려서 집단적으로 울거나 화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척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 말로 설명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건 맞는데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게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 때 내가 이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어떤 느낌이 드는 거? 제가 어제 친구랑 바로 어제 술 마시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같은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이 케이스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사람 봤을 때 너무 신뢰가 안 가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 사람을 되게 전적으로 신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 말들이 거짓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친구는 되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었던, 바로 어제 했던 얘기예요, 친구랑. 음모론에 빠지는 기질이 있다. 그럴싸한 이야기 있으면 파고들다가 은근 설득된다. 일단 음모론 자체를, 그런 이야기들, 괴담이라든지 음모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설득이 되느냐는 제가 그 설득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봐야 돼요. 직접 눈으로 본다든지 체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데 괴담이나 음모론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많이 찾아봐요, 평소에. 세상에 나쁜 인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인간에 대한 애정이 좀 식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인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만날 때 애초에 과도한 기대를 안 하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춤 잘 추기, 애교 부리기. 사실 이렇게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람이 이제 뭐 춤추기라든지 애교 부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연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것에 막 시간과 노력을 써서까지 극복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고집이 매우 강한 편이다. 네가 뭘 알아? 결국엔 내가 맞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는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야겠다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그래요. 정말 이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몰두하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가지 꽂히는 게 있으면 그게 되게 꽂히는 편인데 꽂히지 않으면 정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하면 알겠어, 네가 맞는 걸로 해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편?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좋아하는 동물에게는 사람에게 보이지 못하는 모습도 잘 보인다. 이거 완전 맞아요. 동물한테는 막 사랑한다, 예쁘다, 너무 귀엽다, 네가 세상에서 최고다 막 이런 말도 막 하는데 사람한테는 잘 못하겠더라고. 동물한테는 애교도 부리고 그렇게 해요. 둘 다 좋아요. 옛날엔 강아지파였는데 고양이 키우는 친구 만나고 나서 그 집 고양이하고 친해진 후로는 고양이랑 강아지 둘 다 좋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때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닌 상상에 접근한다. 사실 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은데 네, 저도 있어요. 내가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있어서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뭐 어떻게 바꾸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혼자 집에서 가끔 할 때가 있기는 해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자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나름의 자부심을 느낀다. 이건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하고 되게 많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름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건 저는 이런 제가 좋거든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지 뭐 어렸을 때는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귀는 게 엄청 수월하고 친화력이 엄청 좋은 타입은 아니라서 어릴 때는 되게 내 자신의 스타일, 성향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제 자신이 좋기 때문에 따로 뭐 저를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은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에 꽂히면 되게 많이 꽂히고 그냥 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그거에 파고들어서 엄청 깊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단점은 일단 친화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회생활 레벨이 쌓이면서 그런 어떤 사회생활 할 때 쓰는 페르소나 같은 걸 만들면서 많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훨씬 더 사회생활 하기도 쉽고 나도 뭔가 내 자신에게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내가 이런 편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어떤 안정감에서 오는 편안함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